그게 가장 중요했다. 나는 100명 이상의 현자에게서 삶을 위한 지혜의 답을 얻었고, 이 책을 마지막 장까지 읽은 당신 또한 고민의 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마도 당신은 수없이 밑줄을 치고 노트에 현자들의 목소리를 옮겨놓게 될 것이다. 현자들의 다양한 메시지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소중하게 간직해온 일이 있는가? 꿈꿔온 삶의 방식이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시작하라. 지금 하지 않으면 대체 언제 할 것인가? 이 책이 소금 광산을 향해 가는 당신에게 강력하고 지혜로운 목적이 되어 주기를. 그리하여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을 캐내어 인생을 가득 채우기를.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팀 페리스의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삶의 전반을 바꿀 중대한 결정부터 당장 눈앞에 놓인 소소한 선택까지 매 순간을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순간순간의 선택이 한 획이 되어 그 사람의 인생을 그려나가는 것이죠. 이 책은 고민의 순간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수많은 현자의 말을 빌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큰 깨달음을 얻게 해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그 지혜가 담긴 글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17% 이상은 신의 영역이다. 애덤 로빈스는 평생 동안 경쟁에서 적극적인 선제 공격을 통해 한 발 앞서 나가는 방법을 연구하는 인물이다. 그는 미국 체스 연맹에서 라이프 마스터라는 타이틀을 받을 정도의 체스 명인이다. 어떤 말이 챔피언이 될 것인가? 1974년 심리학자 폴 스로빅은 정보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실험을 했다. 그는 유명한 경마 도박꾼 8명을 참여시켜 그들이 경주 우승마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는지 살펴보고 싶었다. 도박꾼들은 연속으로 진행되는 4번의 경주 라운드에서 우승마를 예측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도박꾼 모두가 각각의 경주마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정보 5가지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어떤 도박꾼은 경마 기수의 연륜을 중시한 반면 어떤 도박꾼은 경주에 참여한 말들이 작년에 가장 빠르게 달렸을 때의 속도가 얼마였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 슬로빅 박사는 각 경주의 우승마를 예측하라고 지시하면서 동시에 그 예측에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각 경주마다 평균 10마리 말이 출전한다. 따라서 모든 걸 우연에 맡기고 대충 어림짐작하더라도 각 도박꾼이 우승마를 맞힐 확률이 10% 선은 될 터였다. 5가지 정보를 갖고 예측한 1라운드에서 도박꾼들의 예측 정확도는 17%였다. 꽤 괜찮은 확률이었다. 정보를 하나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했을 때는 예측 가능성이 10%인데 그보다 70%나 높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이 우승마 예측에 보인 자신감도 실제 결과와 거의 똑같은 19%였다는 것이다.
우승말을 예측한 정확도는 17%, 자신이 우승말을 마칠 것이라는 예측 자신감은 19%였다. 2라운드에서는 도박꾼들이 10가지 정보를, 3라운드에서는 20가지 정보를, 그리고 4라운드에서는 40가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는 그들이 처음 시작할 때 얻은 5가지 정보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정보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예측 정확성은 계속 17% 선을 유지했다. 처음보다 정보가 35가지나 더 생겼는데도 정확도는 전혀 상승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들의 자신감은 거의 2배나 높은 34%까지 치솟았다. 정확도가 아니라 자신감만 엄청 높아진 것이다. 자신감에 도취한 도박꾼들은 모두 경마에 거는 돈이 점점 커졌고 결과적으로 많은 돈을 잃었다. 특정한 최소량을 넘어서는 추가 정보는 그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 지연은 차치하고라도 심리학자들이 확증 편향이라고 부르는 걸 증가시킬 뿐이다. 자신이 원래 갖고 있는 평가나 의견, 결론과 상충되는 정보를 얻으면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거나 일축한다. 또한 원래의 결정을 확증하는 정보가 생기면 자기 결론이 옳았다는 확신이 점점 높아진다. 애덤은 이렇게 말했다. 폴 스로빅 박사의 실험은 세상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는 교훈을 준다. 세상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계속할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동향, 흐름을 설명하려는 열망이 더 커진다. 그 결과 세상에서 벌어진 어떤 사안에 대해 일정 수준의 우판이 개입된 믿음을 갖게 될 확률이 높다. 정확도는 그대로인데 자신감만 높아진 경마 도박꾼들처럼 말이다. 사실 우리는 늘 세상을 오판하고 있는데도 세상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잘못된 자신감을 고양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견해는 가질 수 있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을.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소위 대박을 냈다는 투자자와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현상은 두드러진다. 그들은 주식시장에 나타난 특정한 현상을 두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합리적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금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니 뭔가 잘못됐다는 경고를 던진다. 하지만 이는 사실 주식시장의 추세가 지금 나타난 현상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 수십 가지 이유를 자신들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툴툴거리는 것에 불과하다. 예측할 수 있는 확률은 17%이고 그 이상은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머릿속이 한결 가벼워진다. 물론 17% 이상을 꿈꾸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들은 아마도 자기 삶의 많은 부분을 희생해야 할지도 모른다. 지금껏 열심히 살다 보니 17%도 결코 낮은 확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깨달음이 내 삶의 하루하루를 단순하고 홀가분하게 만든다. 5분 안에 증명하라. 톰 피터슨은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이 시대 최고의 경영 구루다. 20세기 최고의 경제 경영서로 평가받는 초우량 기업의 조건을 집필했다. 이 책이 출간된 지
벌써 30년이 흘렀고 그 사이에 16권의 책을 더 출간했지만 그는 여전히 위대한 경영 석학으로 비즈니스 업계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지금 당장 탁월하라. 최고가 되는 첫 번째 걸음으로 톰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가능한 한 폭넓게 사유하고 강력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환상이다. 최고가 되려면 작게 생각해야 하고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근사한 일을 해야 한다. 그는 탁월함은 5분 안에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당신이 얼마나 탁월한지,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5분 내에 입증할 수 없다면 당신은 막연한 꿈을 꾸는 공상가다.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탁월해질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지금껏 나는 수천 명의 글로벌 CEO를 만났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말한다. 거창한 포부나 목표를 갖는 대신 지금 써야 할 이메일 안에서 당신의 탁월함을 입증하라. 상대는 당신이 뛰어난 사람인지를 평가하는데 절대 5분 이상의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 장기 계획 따위는 잊어버려라. 지금부터 5분 동안 온 힘을 쏟는 삶을 계속하라. 나는 그들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최소한 하루에 한 가지는 매력적인 일을 하라. 그런 노력이 우리를 탁월하게 만든다.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탁월해야 한다. 인생은 둘 중 하나다. 팀 어번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탐독하는 Wait But Why 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인터넷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 중 한 명이다. 합리적 결정자 대 원숭이. 팀 어번은 테드 강연을 통해 유명 스타로 떠올랐다. 그는 강연에서 우리 머릿속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자와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는 원숭이가 그것이다. 이 두 주인공은 끊임없이 싸움을 벌이는데 대개 원숭이가 이긴다. 문제는 원숭이가 이길 확률이 매우 높은 삶은 그만큼 성공과는 거리가 멀다는 데 있다. 하지만 우리는 타고나기를 원숭이에게 매번 지게 돼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팀은 제안한다. 원숭이를 이기려 하지 말고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오늘 6시까지 일하면 내일 오전 9시까지는 일하지 않는다는 계획을 세우면 일하는 시간 동안 원숭이를 통제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뭔가 재미있는 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면 원숭이는 협조할 가능성이 대폭 높아진다. 우리는 원숭이에게 절대 시간과 보상을 내주지 않는 시스템에 젖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니고 즐겁게 노는 것도 아닌 방식을 너무 오랫동안 지켜왔다. 팀에 따르면 무척 복잡해 보이는 문제들도 천천히 해체하면 결국 합리적 의사결정자와 원숭이 간의 대결일 뿐이다. 살아가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고민에 빠뜨리는 것은 언제나 둘 중 하나의 선택이다. 지금 이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할 것인가? 인생이 복잡하게 꼬이고 생각이 꼬리를 물고 감당할 수 없는 압박과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는 무조건
머릿속에 있는 원숭이를 깨워야 한다. 우리가 좀처럼 좋은 답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원숭이를 계획에서 완전히 배제시켜 놓기 때문이다. 과장을 조금 보태면 인생은 모두 둘 중 하나의 선택이다. 둘 중 하나의 선택이 성공적인 결정이 되려면 선택하지 않은 다른 하나에게 매력적인 보상을 주면서 정성껏 돌봐주어야 한다. 인생의 성공은 지금 당장 선택하기 어려운 원숭이에게 언제, 어떻게 먹이를 줄 것인지에 달려 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을 통해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